시부야의 고층 빌딩 40층 쇼가쿠칸 출판사 회의실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비웃음의 주인공은 바로 저 야마다 케이지였어요. 당시 저는 쇼가쿠칸 출판사의 해외 사업부 부장이자 일본 만화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기획자 중 한 명이었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다 케이지입니다. 일본 최대 만화 출판사인 쇼가쿠칸에서 20년간 근무하며 해외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 웹툰을 완전히 무시하다가 결국 굴복하게 된 치욕적이면서도 깨달음이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여름 도쿄 국제도서전에서 아시아 만화 산업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만화 진화였는데 저는 일본 대표로 기조 발표를 맡았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서서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어요. 만화는 일본이 발명한 예술 장르입니다. 우리의 망가는 100년이 넘는 전통과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자랑하죠. 최근 한국에서 웹툰이라는 게 유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디지털 만화일 뿐 진정한 예술성은 부족합니다. 당시 제 논리는 확고했어요. 일본 만화는 종이책으로 읽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고 믿었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는 맛, 잉크 냄새, 그리고 정교한 펜터치는 디지털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 웹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세로 스크롤 방식은 만화의 기본 문법을 무시한 것이고 컬러로 칠해놓은 것도 만화 고유의 흑백 미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냥 싸구려 디지털 오락거리일 뿐이라고 단정했죠. 청중들은 제 발표에 박수를 보냈어요. 역시 일본 만화의 전통을 잘 설명했다. 웹툰 같은 신생 매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청중석 중간쯤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네이버 웹툰 글로벌 사업부에서 일하는 박지은 차장이었습니다. 야마다 상 혹시 최근 글로벌 웹툰 시장 데이터나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 현황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질문에 코웃음을 쳤어요. 박상. 저는 20년간 일본 만화의 해외 진출을 담당해왔습니다. 원피스, 나루토, 드래곤볼 같은 작품들이 전 세계를 석권한 것을 직접 기획했죠. 한국 웹툰이 아무리 성장해도 일본 만화의 아성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박지은 차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북미 디지털 만화 매출 1위가 한국 웹툰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진짜 깊이 있는 스토리를 원하는 독자들은 결국 일본 만화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박 차장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어요. 야마다 상 혹시 한글이 웹툰에 얼마나 최적화된 문자인지 아시나요? 일본어와 비교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만화와 문자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왜 갑자기 한글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동료들과 함께 긴자의 스시집에서 회식을 했어요. 모두들 제 발표가 일본 만화의 우수성을 잘 보여줬다고 칭찬했지만 박지은 차장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글이 웹툰에 최적화됐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가 만화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그냥 한국인의 자화자찬 정도로 치부하고 잠들었어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제 20년 만화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시작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저는 한글과 웹툰의 놀라운 조합이 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일본 만화의 세계 지배력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쇼가쿠칸 본사 44층 사무실에서 해외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하 직원인 사토 과장이 급히 들어와서는 다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북미 디지털 만화 시장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 작품들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사토 과장이 건넨 자료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북미 디지털 만화 플랫폼 매출 순위에서 한국 웹툰이 1위부터 10위까지 석권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말이에요. 일본 만화는 겨우 15위 안에 몇 작품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조사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토군, 이 자료가 정확한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봐. 사토 과장이 답했어요.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웹툰진흥원과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웹툰의 글로벌 매출이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반면 일본 만화의 디지털 매출은 오히려 10% 감소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 웹툰을 이렇게 성공시킨 걸까요? 단순히 컬러나 세로 스크롤 때문만은 아닐 텐데 말이에요. 바로 그때 사토 과장이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해외 독자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였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독자들이 웹툰을 선호하는 이유 1위가 읽기 편한 텍스트였다는 거예요. 특히 영어 번역본에서 한글 기반 웹툰이 일본 만화보다 자연스럽게 번역된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일주일 전 박지은 차장이 던진 질문을 다시 떠올렸어요. 한글이 웹툰에 최적화된 문자인지 아시나요? 그때는 무시했던 그 말이 갑자기 의미 있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서 한국 웹툰들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빠져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웹툰의 대사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읽혀지더라고요. 일본 만화를 영어로 번역할 때 항상 겪던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 감정 표현이나 의성어 같은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급히 번역 전문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회사와 오래 거래해온 번역사에게 솔직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일본 만화와 한국 웹툰 중에서 어느 쪽이 번역하기 더 쉬운가요? 번역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야마다 상,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웹툰이 훨씬 번역하기 쉽습니다. 한글 자체가 음성 언어와 거의 1:1 대응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해요.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섞여 있어서 번역할 때 의미 전달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글은 소리 그대로 적혀 있어서 감정이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20년간 일본 만화 해외 진출을 담당하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처음으로 한글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가 정말로 웹툰에 최적화된 문자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을 뒤지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표현 문자라는 거였어요. 반면 일본어는 같은 한자라도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어서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복잡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웹툰 특화 폰트에 대한 자료였어요. 한글은 네모틀 안에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서 어떤 크기로 줄여도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거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읽기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평가였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한글과 웹툰의 조합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국 웹툰의 성공에는 분명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충격을 받은 저는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한글이 정말로 웹툰에 최적화된 문자인지 몸소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회사 신입사원 10명을 모집해서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같은 내용의 만화를 일본 어판과 한국 어판으로 나눠서 읽게 하고 읽는 속도와 이해도를 측정해보는 거였습니다. 물론 신입사원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간단한 한글 읽기 방법을 30분 동안 알려줬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기본 원리만 설명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금세 이해하더라고요.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판을 읽은 그룹이 일본 어판보다 평균 30% 빠른 속도로 내용을 파악했어요.
특히 대사 부분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 한글은 정말 신기해요. 글자 보는 대로 소리가 나니까 머릿속으로 읽기가 너무 쉬워요. 일본어는 이 한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계속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 실험을 통해 한글의 직관성을 실감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한자의 깊이가 사실은 독자들에게는 복잡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주말, 저는 도쿄 아키하바라의 만화 카페에 갔어요. 직접 한국 웹툰들을 읽어보면서 일본 만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3시간 동안 여러 웹툰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차이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웹툰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읽기에 완벽했어요. 글자 크기가 작아져도 한글은 여전히 선명하게 읽혔지만 일본 만화의 한자들은 뭉개져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의성어나 의태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꼈어요. 한글로 된 두근두근, 쿵쾅쾅 같은 표현들이 일본어의 복잡한 가타카나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봤어요.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후기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회원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보다가 웹툰까지 보게 됐는데 한글 배우니까 웹툰 읽기가 너무 재밌어요. 일본 만화 읽을 때는 한자 때문에 자주 막혔는데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스토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회원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웹툰용 한글 폰트가 정말 예술이에요. 어떤 감정이든 글자만 봐도 느낌이 전해져요. 일본 만화의 작은 한자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이런 후기들을 읽으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웹툰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완벽하게 맞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저는 디자인 팀장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인기 만화 중 하나를 한글로 번역해서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디자인 팀장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2주일 후에 나온 결과물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같은 작품인데도 한글판이 훨씬 깔끔하고 읽기 편했어요. 특히 액션 장면에서의 효과음들이 한글로 표현되니까 훨씬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펑, 쾅, 휘익 같은 소리들이 일본어의 복잡한 표기보다 직관적으로 전달되더라고요. 디자인 팀장도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 한글 정말 신기하네요. 글자 자체가 그림처럼 느껴져요. 웹툰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정말로 디지털 만화에 최적화된 문자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그런 제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최대 라이벌인 지병사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한 거였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병사가 네이버 웹툰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지병사는 우리 쇼가쿠칸의 최대 경쟁사예요. 원피스를 연재하는 주간 소년 점프를 발행하는 곳이죠. 그런 그들이 한국 웹툰 플랫폼과 손잡는다니 이건 업계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급히 사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다나카 사장도 이미 그 소식을 알고 계셨고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셨어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어요. 해외 사업 담당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병사가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들도 웹툰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의미예요. 마케팅 담당 이사가 추가로 보고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병사가 자사 인기 만화들을 한글 웹툰으로 리메이크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원피스까지 새로 스크롤 한글판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병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 만화의 전통을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야마다 부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우리도 웹툰 시장에 뛰어들어야 할까? 저는 순간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웹툰을 무시했던 제가 지금 웹툰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니 정말 아이러니했거든요. 회의 후 저는 급히 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지병사의 진짜 속내가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병사 내부에서 이미 6개월 전부터 한글 웹툰 연구팀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벌써 한국 작가들과 접촉하고 있었고 한글 폰트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병사 편집부에서 직접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편집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으며 웹툰 제작 방식을 익히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그날 오후 지병사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심스럽게 내부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동기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해외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 웹툰들은 날로 성장하고 있잖아.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은 거의 다 웹툰으로 넘어갔어. 우리 점프 만화들도 종이책보다 디지털로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병사도 결국 한글과 웹툰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다음 날 저는 직접 한국으로 출장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한국 웹툰 업계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글이 웹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먼저 네이버 웹툰 본사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한글 웹툰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번역 과정이 일본 만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호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글자 자체가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훨씬 쉽게 다른 언어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만화는 한자 읽는 법부터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사업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음성 언어와의 일치성이에요. 어떤 언어로 번역하든 원래 의도했던 감정과 뉘앙스를 그대로 살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웹툰 제작 과정을 지켜봤어요. 작가들이 한글로 대사를 쓰는 모습, 편집자들이 폰트를 조정하는 모습, 그리고 완성된 웹툰이 전 세계로 전송되는 모습까지 모든 걸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웹툰이라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최적의 도구였던 거죠. 서울에서의 이틀간의 경험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지병사가 왜 네이버 웹툰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회사에 폭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쇼가쿠칸도 한글 웹툰 사업에 뛰어들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임원진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월요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저는 한국 출장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시스템, 한글의 번역 최적화, 웹툰 제작 프로세스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편집 담당 상무가 즉시 반박했어요. 야마다 부장, 우리가 100년 넘게 쌓아온 일본 만화의 전통을 포기하고 한국을 따라 하자는 건가? 기획 담당 이사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글 웹툰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면 되죠. 저는 답답했어요. 이미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다니요. 하지만 저 역시 몇 개월 전까지는 똑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회의 후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편집자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들의 의견이 궁금했거든요. 20대 후반의 사토 편집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장님, 저희도 웹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신인 작가들은 웹툰으로 데뷔하고 싶어하고 독자들도 점점 웹툰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다른 편집자도 거들었습니다. 특히 여성 독자들은 거의 한국 웹툰으로 넘어갔어요.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볼 수 있고 컬러의 감정 표현도 풍부하니까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비공식적으로 작은 팀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편집자 5명과 함께 한글 웹툰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먼저 팀원들에게 한글 기초를 가르쳤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들 일주일 만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가 가능해졌어요. 다음 단계는 실제 웹툰 제작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인기 만화 중 하나를 골라서 한글 웹툰으로 실험 제작해보기로 했어요.
작품은 하트풀 러브스토리라는 순정 만화였어요. 원래 흑백으로 된 종이책이었는데 이걸 컬러세로 스크롤 한글 웹툰으로 바꿔보는 거였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사 번역이었어요. 일본어 특유의 뉘앙스를 한글로 어떻게 살려낼지가 고민이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한글이 더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의 두근두근은 로 쓰는데 한글로는 그대로 두근두근이에요. 한글 쪽이 훨씬 직관적이고 감정이 잘 전달되더라고요. 한 달 후 완성된 시험작을 보고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같은 작품인데도 한글 웹툰 버전이 훨씬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특히 주인공의 심리 표현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일본어로는 복잡하게 설명해야 했던 감정들이 한글로는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되었어요. 팀원들도 신기해했어요. 사토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한글 정말 신기해요. 글자 자체에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시험작을 몇몇 지인들에게 보여줬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글 버전이 더 재밌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등학생 딸을 둔 동료의 반응이었어요. 딸이 평소에는 만화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글 웹툰 버전은 밤새 다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임원진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회사 최고 인기 만화가가 갑자기 한국 웹툰 플랫폼으로 이적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웹툰 시대입니다. 특히 한글로 된 웹툰은 전 세계 독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매체라고 생각해요. 이 뉴스는 일본 만화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 회사 주가도 하루 만에 10%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임원진들이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인기 작가의 이적 사건 이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본 만화의 우수성을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한글 웹툰이 일본 만화보다 나은지 공정하게 겨뤄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 특별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스토리를 일본 만화 방식과 한글 웹툰 방식으로 각각 만들어서 독자 반응을 비교해보자는 거였어요. 다나카 사장님도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신인 작가 2명을 섭외했어요. 한 명은 전통적인 일본 만화 스타일로, 다른 한 명은 한글 웹툰 스타일로 같은 이야기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스토리는 고등학생의 첫사랑 이야기였어요. 단순하지만 감정 표현이 중요한 주제여서 두 방식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두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일본 만화 버전은 정교한 흑백 그림의 세밀한 배경, 그리고 깊이 있는 심리 묘사가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한글 웹툰 버전은 간결한 컬러 그림에 직관적인 감정 표현이 돋보였어요. 저는 일본 만화 버전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술적 완성도에서는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자 테스트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세 도시에서 각각 10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글 웹툰 버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3%였거든요.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80%가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구체적인 이유들이었어요. 독자들이 남긴 코멘트를 보니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한글 웹툰이 훨씬 감정이 잘 전달돼요. 주인공이 두근두근할 때 정말 제 마음도 같이 뛰는 것 같았어요. 일본 만화는 그림은 예쁘지만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30대 남성의 의견도 비슷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기엔 한글 웹툰이 훨씬 편해요. 글자가 작아져도 선명하게 읽히고 컬러라서 장면 전환도 자연스러워요. 심지어 50대 독자도 이런 의견을 남겼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어색했는데 읽다 보니 오히려 더 친근해요. 복잡한 한자보다 이해하기 쉽고 감정도 직접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안구 추적 장비를 사용해서 독자들이 어떤 부분에 시선을 집중하는지 분석해봤어요.
결과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일본 만화를 읽을 때 독자들은 한자 부분에서 시선이 자주 멈췄어요. 읽는 방법을 생각하느라 스토리 흐름이 끊어지는 거였죠. 반면 한글 웹툰은 시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이야기에만 집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정이입도 측정 결과였어요. 한글 웹툰을 읽을 때 독자들의 심박수와 감정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연구를 담당한 교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음성 언어와의 일치도가 높아서 독자들이 마치 누군가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몰입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보면서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일본 만화의 우수성이 객관적 지표로는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해외 독자들 대상으로도 같은 테스트를 해봤어요. 미국, 프랑스, 브라질 독자들에게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두 버전을 보여준 거였죠. 결과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해외 독자들은 90%가 한글 웹툰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이유는 번역의 자연스러움이었어요. 한글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툰은 어떤 언어로 번역해도 원래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었지만 일본 만화는 번역 과정에서 뉘앙스가 많이 사라졌다고 평가받았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모든 객관적 데이터가 한글 웹툰의 우수성을 말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 자신도 실험 과정에서 한글 웹툰을 읽으면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한글이 읽을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일본어보다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쇼가쿠칸 전체 직원이 모인 대강당에서 특별 발표를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20년 만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강단에 올라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400명이 넘는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동료 여러분, 그리고 후배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 20년간의 착각과 편견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일본 만화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국 웹툰은 단순한 디지털 오락거리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짓고 어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핵심을 말했어요. 한글 웹툰은 단순히 새로운 형식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매체예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가 웹툰과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진행했던 실험 결과들을 차례로 발표했어요. 독자 선호도 조사 안구 추적 실험, 해외 반응 분석까지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감정 전달력 차이였어요. 한글의 두근두근, 쿵쾅쿵쾅 같은 의성어가 일본어의 복잡한 표기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한 편집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부장님,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었어요. 우리도 한글 웹툰 사업에 본격 진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지병사처럼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베테랑 편집장 한 분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을 따라 한다면 우리만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한글이라는 우수한 도구를 활용해서 일본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서양의 유화 기법을 배워서 일본 특유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 웹툰 업계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기 작품들을 한글 웹툰으로 리메이크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신인 작가 발굴이었어요. 기존 만화가들을 웹툰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처음부터 웹툰에 특화된 새로운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당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직원들도 제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편집자들은 특히 적극적이었어요. 사토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희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웹툰 만드는 법도 배워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한글의 우수성만이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울 줄 아는 겸손함이죠. 그것이 진정한 창작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신입사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직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것은 제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한 격려였습니다. 발표 후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분은 저의 솔직함에 감탄했고, 어떤 분은 함께 한글을 배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나카 사장님도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마다 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 우리 회사도 이제 변화할 때가 됐어. 한글 웹툰 사업부 신설을 검토해보겠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고등학생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한국 웹툰 많이 봐서 한글 조금 알거든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제가 그 변화를 따라잡은 것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일기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편집자가 되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날. 비록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다. 그 발표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시아 웹툰 페스티벌의 기조 연설자로 서 있어요. 1년 전 도쿄에서 한국 웹툰을 무시했던 바로 그 제가 이제는 한글 웹툰의 전도사가 되어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1년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쇼카쿠칸의 한글 웹툰 사업부를 신설했고 제가 그 초대 사업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최대 웹툰 행사에서 일본 업계를 대표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무대 조명이 저를 비추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청중석을 바라보니 1년 전 도쿄 세미나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네이버 웹툰의 박지은 차장도 보였어요. 그분이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 웹툰을 무시하는 오만한 일본 편집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제가 20년간 놓치고 있었던 혁신이 바로 한글과 웹툰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을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단순해 보였어요. 동그라미와 막대기로 이루어진 유치한 문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배우고 사용해보니 한글은 디지털 시대를 위해 태어난 완벽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지난 1년간 제작한 작품들을 보여주었어요. 일본의 인기 만화를 한글 웹툰으로 리메이크한 작품들이었는데 모두 원작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저희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웹툰 방식이었어요. 일본 만화의 정교한 스토리텔링과 한글 웹툰의 감정 전달력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였죠. 한글로 표현된 일본 캐릭터들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문화를 전달하는 도구의 효율성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이죠.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글 웹툰의 글로벌 확산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한글 웹툰들은 3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서비스되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번역 과정에서의 효율성입니다. 한글 기반 웹툰은 어떤 언어로 번역해도 원래 감정과 뉘앙스가 그대로 보존돼요. 저는 구체적인 성과도 공개했습니다. 저희 한글 웹툰 사업부의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500% 증가했고 일본 내에서도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더 의미 있는 건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베테랑 편집자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편집자들은 저보다 한글을 더 잘 써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강연 중간에 저는 특별한 영상을 상영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는데 모두들 진심으로 한글의 매력에 빠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70세 베테랑 편집장이 한글로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글을 배우면서 젊어진 기분이에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네요.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한글 웹툰의 우수성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창작자라면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저는 청중석의 박지은 차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무지와 오만을 부끄러워하지만 진리를 발견한 지금. 이 순간이 제 편집자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진정한 글로벌 콘텐츠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1년 전 도쿄에서의 오만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강연 후 박지은 차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야마다 상의 변화 덕분에 일본과 한국의 웹툰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주신 분은 박 차장님이에요. 저는 그저 늦게나마 깨달았을 뿐입니다. 현재 저는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한일 웹툰 교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매주 새로운 한글 웹툰 작품들을 기획하고 일본 작가들에게 한글의 매력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대학에서 매월 한 번씩 한글과 디지털 콘텐츠 특강을 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학생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빠져서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하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제가 한글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한 분야에 있었어도 새로운 것 앞에서는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닙니다. 제 편집자 인생을 완전히 바꾼 혁명이자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알려준 스승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